자, 전국의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전기와 자기가 만드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보니까 지금 이 학생은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아마 교과서가 2014년 정도에 만들어졌겠죠? 2015 교육과정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타도 될 텐데 중학생들이 지금은 불법이 됐어.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렇게 헬멧 쓰고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타더라도 뭐 요즘에는 불법이 돼버리니까 탈 수가 없는 상황이야.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이 교과서에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거시기하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치? 어쨌든 여러분들은 불법이니까 안 타는 게 좋겠습니다. 만 70세, 17세,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두 친구 등장해서 전기가 있고 자기가 있어. 전류를 통과시켜 줬을 때 전기가 우리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지? 자기는 뭐야? 그냥 자석이지 뭐. 그러면 이 둘, 전기와 자기가 만드는 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전자, 그리고 기기는 같이 들어있잖아. 그죠? 기운 기자, 전자기, 력이라고 해. 힘력자 써가지고. 그러면 전자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도 있어야 되고 자기도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자기에는 이게 여기에 들어갈 게 영구자석이다. 영구자석. 영구자석이 있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으면 코일이 또 자석이 돼.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자석과 자석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잖아. 인력과 청력이 작용해. 인력과 청력. 이거에 의해서 코일이 회전하게 돼. 한쪽에서는 당기고 한쪽에서는 밀고 끌어당기다 보면 핑핑핑 돌아가는 그러한 녀석들이 나타나는데 그를 우리는 전동기라고 하지. 전기를 흘려주면 얘가 움직여. 왜 움직이게 되냐면 반드시 여기에 자석이 있어야 되고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세트야, 세트.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전동기에는 자석이 들어있는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잖아. 일단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영구자석이다. 영구자석이면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나 영구자석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공간에 힘을 미치는 공간이 있지. 그게 바로 뭐냐? 자기장이야. 마그네틱 필드라고 그래. 마그네틱 필드. 이 자기장에 영향이 미치는 공간이 자기장이 있는데 그 자기장 안에 코일이 들어와. 코일인데 여기에 전류가 흘러. 핑핑 흘러. 전류가 흐르다 보면은 이렇게 코일 만들잖아. 그럼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쪽으로 갈 때는 이 아래쪽에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위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얘들이 여기 안에 자석의 안에 들어오면 이놈이 앞으로 당기는 힘을 받으면 얘는 뒤로 당기는 힘을 받아서 회전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어요. 그러니 질문 자체가 뭐냐면 얘들이 패키지로 둘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죠. 전류가 흐르는 전동기,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반드시 영구자석이 있어야 돼. 이 영구자석, 즉 영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놓여질 때만 힘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스피커야. 여러분 스피커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발동에 탁 뜯어보는 학생이 있어. 선생님 어렸을 때 보면 막 뜯어봐.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왜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 사람이 들어있었나? 막 하면서 막 뜯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 기억에 자석이 하나 있어. 자석. 말굽자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그 네모난 동그란 원형 자석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일이 보였어. 코일. 선생님이 봤던 두 개 뜯었던 것이 보여요. 그래서 얘들이 회전하는 것들에 의해서 얘들은 이제 스피커는 회전을 못하고 좌우로 당겼다 끌어당겼다 밀었다 하는 이 진동하는 힘에 의해서 드르르 떨리게 만들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스피커입니다. 자, 어쨌든 얘는 회전을 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바퀴에 이게 회전할 수 있도록 축을 만들어주면 바퀴가 같이 덩달아서 회전하는 게 전자기력 받아서 회전하는 게 전동기다.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기장 안에서 받는 코일의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플러스 전원장치 ON 했죠. 그럼 아마 이렇게 가지고 전류가 어디 이렇게 흘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가정해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 얘는 신경 쓸 거 없어. 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신경 써 봐야 될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빨간 게 N극이야. 밑에 파란 게 S극이야. 자기력선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결정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본 코일은 이렇게 왼쪽으로 전류가 흘러. 그럼 원뜻 보면 이게 수직으로 돼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입체적 도형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우리 입체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입체적으로 보이나요? 이제 뭔가 그려지죠? 자, 이렇게 하면 입체 도형 같이 뭔가 그려지는 것 같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자기장은 밑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어떻게 그리냐? 요걸 할까요? 요걸로? 요거? 자, 저 뒤에 색깔로 표시할게요. 점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자기장 N극에서 S극으로 갔고, 그리고 전류는 왼쪽으로 흘러갔다. 왼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왼쪽으로 좀 전류가 흘러간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이 90도라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스위치를 놓고 얘들을 보면 얘가 어디렇게 힘을 받느냐, 여러분들 오른손을 펼쳐서, 무슨 손? 오른손을 펼쳐서 전류를 엄지손가락, 손톱, 엄지손가락을 딱 하고요, 네 손가락은 손바닥을 아래로 이렇게 네 손가락을 그려주면 돼요. 오른손이요, 오른손. 여기 놓으면 여기가 손바닥이야.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이 방향으로서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 방향. 이게 삼수선인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 방향으로 힘받고 아래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90도, 얘도 90도, 다 90도예요.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우개를 그려서, 아이고, 요걸 다 지울게요. 우리 오른손으로 요와 같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힘받는 방향, 요게 자기장 방향, 요게 전류 방향이 된 거예요. 요게 전류, 요게 자기장. 자, 그러면 전류와 자기장이 지금 90도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요 방향, 선생님이 요렇게 된 거 있죠? 요 녀석은 서로 90도야. 요것도 90도고 얘들도 90도가 되는 요게 힘의 방향이야. 이게 오른손의 법칙에 따르게 됐다. 요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요 실험을 하면 얘가 말굽자석의 바깥쪽으로 힘 받는다. 바깥쪽. 사실 이거는 우리가 관찰로서 보는 거지. 왜 이렇게 받느냐? 뭐 어떻게 알겠어? 이거는 그렇다는 걸 우리가 밝혀진 건데,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왜 그런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관찰한 내용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지우고요. 우리 저 교과서 내용으로 가보면 이 실험을 해봤다 이거야. 실험.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다뤄봤는데요. 과정 1에서 만약에 이 실험을 했는데 그네가 바깥쪽으로 갔다. 과정 3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얘가 이게 힘을 받아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빨간색 단자와 이 검은색 단자를 크로스해서 거꾸로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 그럼 전류가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야.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게 3번이고요. 마지막에 N극과 S극을 바꾸는 게 이제 4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관한 결론을 아래쪽에서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바깥쪽이면 전류를 바꾸면 안쪽으로 힘을 받고 다시 자석을 바꾸면 다시 바깥쪽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맨 처음에 자석의 바깥쪽으로 힘을 받았는데 전류를 바꿔주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느냐 이쪽으로 흐르느냐 이 방향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힘이 쏠리는 게 반대가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바깥쪽, 이 녀석은 안쪽이 되면 얘가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힘에 의해서 진동도 하고 회전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호모폴라 전동기를 만들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자석이 N극과 S극이 이렇게 됐었는데 S극을 위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게 또 얘들의 반대가 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과정 2에서는 전류 바꾸고 자석도 바꾸면 똑같아지는 거야. 변화가 없어. 우리 이런 거를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국어 시간에 배운 거하고 똑같은 이치야. 알겠죠? 하나를 바꾸면 바뀌어져.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실 자석의 방향을 바꾸면 힘을 받는 게 반대로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되면 반대가 되는데 둘 다 바꾼 녀석이 되면 실험을 해보면 처음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기 근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전류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런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는 거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선배 과학자에 존중해서. 전류의 방향이죠. 방향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바로 자석, 즉 자기장의 방향이 영향을 줍니다. N극과 S극을 어떻게 놓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시 답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흐르는 코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기장,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이야.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힘을 받는 방향도 변한다는 사실.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정돈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실험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걸 오른손 법칙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했어.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를 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얘를 이렇게 가고요. 지우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방향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기장, 전류, 힘인데 힘, 전류, 자기장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전류 방향 바뀌면은 힘 받는 방향이 바뀌고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도 힘의 방향이 바뀌고 둘 다 바꿔주면 원래 방향 그대로 힘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는 맨 처음에 이 실험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볼게요. 전류가 왼쪽으로 왔네요. 자,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해고 네 손가락을 위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손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손바닥이 저쪽이니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힘을 받았다.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 영상 강의에 웨르스테드 실험이라든지 그 내용에 같이 요게 덩달아서 같이 나왔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해서 요 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이전동기를 만들어 볼 텐데 이런 거예요. 자, 간이전동기를 만들어 보는 과정인데 실제 탐구 영상 한번 볼까요? 이 영상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볼게요. 간이전동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멜선, 네오디뮴 자석, 전지 끼우개, 사포, 가위, 알루미늄판, 실험복, 장갑을 준비합니다. 에나멜선을 전지에 여러 번 감아 코일 모양으로 만듭니다. 감은 에나멜선이 풀리지 않게 양쪽에서 2번 정도 감아줍니다. 잘 따라 해야 되죠. 사포로 코일의 한 끝은 에나멜을 완전히 벗기고 반대쪽은 에나멜을 반만 벗깁니다. 2개의 알루미늄판 각각의 한쪽 끝을 가위로 5mm 정도 잘라낸 다음 전지를 끼우고 알루미늄판을 전지 끼우개 양쪽에 끼워줍니다.
코일을 걸고 전지 위에 네오디뮴 자석을 고정합니다. 손으로 가볍게 돌린 후 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자석을 이용하면 전동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동기는 자석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밀거나 당기는 힘을 이용하여 고리가 계속 회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잠깐만요. 자, 선생님이 요거 잠깐 멈춰 볼게요. 여기서 잘 스톱. 여기까지. 자,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선생님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어떤 연유인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합시다. 돌아가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장 방향이 N극이 어떻게 되느냐? N극이 어느 방향인지 여러분들 이게 N극, S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력선이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자기력선 내려가. 힘을 받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입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입체적으로 그려준다면은 면 자체에서 이렇게 전류가 하나가 이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이쪽으로 흐른다. 근데 여기 이제 자석이 안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석이 놓여 있다. 그러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진행해 한번 오른손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빨리 엄지손가락 왼쪽 손바닥 그렇게 놓으면은 아마 이 녀석이 힘을 받는데 앞쪽으로 요 방향에 힘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쪽으로 힘 받고 얘는 저쪽으로 힘 받으면 돌아야 돼. 그러겠죠?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축을 여기다 이제 만들어 준 건데 사실은 이 에나멜선은 그 코팅이 돼 있어요. 전류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사포로 문질러 주어야 전류가 잘 통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반은 전류가 흐르고 반은 안 흐르는데 이 관성이 있잖아. 돌아가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흘렀다 중간에 끊어진 게 있지만 회전축에 의해서 얘가 계속 회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계속 회전하면 선풍기처럼 회전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다 바퀴를 달면 돌아가는 거야. 이게 전동기죠. 모터가 돌아가는 거,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 이게 다 전동기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간이 전동기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여기 설계도도 다 봤는데 정리하기는 정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류의 방향,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류 방향이나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 이 두 개를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전기 근해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원리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억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방법, 전류의 방향. 자석의 극이니까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바꿔주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든 전동기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야? 전자기력이죠. 자,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걸 정리해 볼게요. 일단 영구자석이 하나 있어야 돼. 왜? 영구자석이 자기장을 만들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어떤 코일이 등장하면 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도 자석이 돼요. 이게 전자석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자석이고 얘도 자석이면 얘들 사이에 서로 힘을 밀었다 끌었다 하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게 전동기의 작동 원리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영구자석이 하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 전류가 흘러서 만드는 자기장, 전류가 꼭 흘러서 만든 자기장이 있어야 걔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이거는 영구자석이죠. 영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야.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 전류, 전자석이죠. 요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작동이 되어야 힘을 받아서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밀고 해서 힘의 방향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회전하게 된다.
한쪽은 밀고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왼쪽으로 힘주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힘주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코일이 이쪽으로 힘주고 이쪽으로 힘주면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동기다.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리를 해보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 설명이 끝나고 우리 이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지금 사실은 N극과 S극이 이렇게 떼냈는데 자석은 N극과 S극을 떼낼 수가 없어요. 여기 S극이 있고 여기 N극이 있는 거야. 오개념 잡지 마세요. 자, 그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자기장이 있고 여기에 계속 힘이 작동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그럼 얘들이 전류가 흐르는데 코일이 하나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어느 것은 이렇게 흐르고 어느 때는 이쪽으로 흐르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받고 얘는 이쪽 방향에 힘받아서 계속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교과서에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까지 해서 서로 힘을 받는 전동기의 구조 원리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좀 더 그림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플러스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쪽 방향이 전류인 거야.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전류인 거야. 근데 자기장은 왼쪽 파란색이 자기장인데 엄지손가락이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펼치면 누워야 돼. 손바닥이 하늘을 가리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녀석은 손바닥 하늘을 가리키면 이쪽 방향이 힘을 받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오는 것은 손바닥을 어떻게 뒤집어야 돼.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 시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계속.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한 피크닥 돌았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하고 여기 요 사이가 끊어지고 돌아왔는데 파란색이 여기 와도 전류는 이 방향으로 계속 흐르니까 똑같은 이치가 돼요. 또 얘는 위쪽으로 힘받고 얘는 아래쪽으로 힘받아서 연속적으로 돌게 돼 있다. 이게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은 계속 멈췄다가 선생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해서 전동기가 이용되는 거는 이렇게 배터리 전기차의 전동기 작동되는 코일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여기 전류가 흐르는 게 있으면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동력을 이동해 만들어내야 되니까 세탁기, 선풍기, 전기자동차, 엘리베이터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기 전동기 있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돌아간다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이렇게 쫙 이렇게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에 뭔가 돌아가야 돼. 빙빙 돌아가야 된다면 돌아간다, 회전한다, 전부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중요하죠. 전자기력 이 두 가지 꼭에 따라 달라진다.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회전하는 장치를 우리는 전동기라고 한다. 이 딱 기억해 두시고, 전동기를 활용해서 우리 학교에서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치는 뭐가 있을까? 엘리베이터 있죠. 우리 학교도 엘리베이터 있고, 선풍기는 있나요? 그죠? 우리 학교에 있어 있는 것만 우리가 요거 딱 에스컬레이터는 없고 엘리베이터 하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두시고요.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전동기 이렇게 됐구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